네, 지금부터 112차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대표님부터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란 잔당들은 물러가십시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꽂아놓은 내란의 헛개비들이 자리에 눌러붙어 새 정부 회방을 놉니다. 관용차와 법인카드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하청 법무법인을 자처한 검찰, 그 우두머리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안 나갑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간 검찰 출신들에게 구명 로비하려고 줄이라도 될 국리를 합니까? 빤히 속이 보이니 사표나 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5인 체제인데 혼자 남았습니다. 불법적인 방송위 결정이 법원 판결로 속속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대전 MBC 사장 때 법인카드 유용을 놓고 수사를 받습니다. 주말과 휴일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를 출입한 혐의입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 자막에 내란이라고 확정적으로 쓰지 말라,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했습니다. 윤석열은 뻔뻔한 사람만 용케도 골라 썼습니다.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윤석열 호위하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윤 정권에는 눈을 감고 전 정권만 표적감사한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을 전 정부 뒷조사원으로 만든 유병호 감사위원, 샤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권익위원장, 급여로 하루에 100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기관장들도 버티고 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 샤넬백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의미를 축소해 출세한 박장범 KBS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친일 매국 뉴라이트 인사도 즐비합니다. 일제히 식량 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이제 더 이상 친일 매국 정권이 아니니 짐을 싸십시오. 비상계엄 이후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만 60명이 넘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장 등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기를 다했으면 피임명권자도 물러나 다음 정부에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탄핵당에 쫓겨났는데도 자리를 지키려는 것은 사리사욕 아니면 놀부심보입니다. 물론 모두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무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곳,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곳은 추후 질서 있게 교체되어야 합니다. 차제에 공공기관,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정부 초기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평생 야당만 할 게 아니라면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소왕드립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법안, 민생추경, 개혁입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법과 추경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정부의 고민을 여당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은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써부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선거 당일 출마 선언을 통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 구상을 밝히며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내란 척결, 개혁 완수 의지를 지지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조국 혁신당도 굳건히 함께하겠습니다. 반헌특위 구성, 검찰, 정치개혁과 같은 중대 과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에서 최근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은 조국 혁신당이 1년 전 준비해서 발의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혁 방안과 큰 방향에서 일치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고하게 완성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조만간 개혁 5당 원내대표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뵙기를 희망합니다. 협력과 실천으로 여당의 고민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울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외벽에 커다랗게 붙은 현수막 문구입니다. 전창수 진보교육감은 왜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알렸을까요?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이 막 들어가 사는 거 아니야? 리박스쿨의 방과 후 수업을 들은 아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에 현혹될까 봐 전창수 교육감은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알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개입해 벌린 짓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조사선을 침몰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쓰던 참여정부 시기에 나경원 의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시도하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리박스쿨을 통해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금요일 나경원, 성일종, 박덕흠, 임종득 등은 친일파 백선엽을 미화하는 영화를 국회에서 상영했습니다. 독립투사 종범도 장군을 모욕하고 친일인사 백선엽을 미화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조국혁신당 역사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김감년 위원장과 강경숙 의원이 영화 상영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항일어병장의 후손인 김감년 위원장 입장에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신 당원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명백한데 오직 일본 장학금을 받은 김태효 등의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만이 부정합니다. 매국이 어떻게 진보와 보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됩니까? 전 세계의 보수는 다 민족주의인데 어째서 대한민국 보수만 이 모양입니까? 나경원 의원들어 자위대 창설을 축하하라고 친일을 미화하라고 민족정기를 팔아먹으라고 동작구 주민들이 뽑아줬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히도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뉴라이트와 친일 의원들이 가장 먼저 일장기를 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특히나 성일종, 임종덕은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뉴라이트가 득실거리는 국민의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신속히 해체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2022년 4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하며 직접 수사는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한다며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꿔 검찰개혁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입법 쿠데타, 헌정 유린, 이재명 방탄이라는 궤변까지 내놓습니다. 검찰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단순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넘어서서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과제에 동의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수차례 회동하며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된 결과를 모른 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합의 뒤엔 망각, 책임 뒤엔 회피로 일관하는 정당이 어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국회의 합의를 훼손하는 이 무도함을 조국혁신당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진즉 스스로의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하는 것뿐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공정의 이름을 빌린 정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신과 철학을 내던져 버리고 입장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마십시오. 2022년 4월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개혁의 합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합의는 정쟁이 아니고 개혁은 보복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검찰개혁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12차 최고위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